안녕하세요. 네,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듀얼 플레인 하안검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은 사실 듀얼 플레인 하안검을 설명하기보다도 눈 밑의 수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점, 그 다음에 본인의 상태를 집에서 좀 정확히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밑을 수술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결막을 통해서 수술하는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고식적으로 피부가 처지고 근육이 처진 부분에 대해서 피부를 눈썹 아래쪽 부분에서 피부를 절개해서 끌어올리는 하안검이라는 수술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의 어떻게 보면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듀얼 플레인, 그러니까 플레인 자체를 두 개로 나눠서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눈 밑을 수술하려고 하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첫 번째가 내 눈매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원하시고, 두 번째가 애교가 좀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흉터가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번째는 회복이 빨랐으면 좋겠다. 다섯 번째는 오랫동안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 다섯 가지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다섯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의 눈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것에 맞는 눈 밑의 수술을 진행하는 겁니다. 고식적인 우리가 눈 밑에 전체적으로 피부를 절개하는 하안검 수술 방법은 피부를 끌어올리고 그 처진 근육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심지어 중안면 쪽이 꺼지신 분들에 대해서 스프리프트라는 수술까지도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하안검이라고 해서 피부를 절개하는 방법은 주변에도 많겠지만 애교가 기본적으로 사라질 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애교 근육을 뚫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애교를 최대한 보존을 했다라고 해도 그 부분은 이미 수술 범위가 되기 때문에 애교 자체가 좀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리트랙션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눈밑 수술을 항상 결정하기 전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리트랙션 현상입니다. 자, 우리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라고 해서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이 결막을 통해서 하는 수술의 개념은 뭐냐면, 피부는 최대한 보존을 하되 안쪽에 눈 밑에 지방과 경막이 처진 부분을 최대한 탄탄하게 되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30대, 40대가 지나면서는 누구나 눈 밑의 변화는 생기는데, 그 눈 밑의 변화는 쉽게 말해서 눈 밑의 조직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 눈 밑의 조직이 약해지는 순서 중에 가장 빨리는 지방과 경막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은 눈 밑의 경막을 최대한 탄탄하게 되돌리면서 고랑 부분이 꺼져 있는 부분을 지방으로 재배치를 해줘서 좀 더 안테리어 라멜라라고 부르는 눈 밑의 조직을 탄탄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은 한 가지가 있죠. 뭐냐? 피부를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 자체를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잔주름 걱정하고, 하안검이라고 해서 피부를 절개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리트랙션이라고 해서 눈꺼풀이 뒤집히거나 혹은 흉터 혹은 눈매 이런 것을 걱정하게 되죠. 두 수술 다 뭐든지 본인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겠지만, 이 듀얼 플레인 하안검이라고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방법은 두 가지의 하이브리드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과 하안검 수술의 하이브리드형입니다. 자, 그 뜻이 뭐냐? 일단은 환자분들의 상태를 보면서 제가 그냥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 밑에 노안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3대 주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방 자체가 불룩해지죠. 그리고 주름이 심해지게 되고 고랑이 더 깊어지면서 다크서클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을 드리면,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눈 밑에서 가장 빨리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부분이 지방과 경막 쪽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과 경막 쪽을 최대한 탄탄하게 되돌려주는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남는 부분은 뭐죠? 근육과 피부가 남습니다. 근데 이 근육과 피부 중에서 우리가 이제 피부와 근육을 당기려면 피부를 절개해서 당기지 않는 한은 이 안쪽에서 그 아무리 뭔가를 해도 이 근육이나 피부를 당길 수는 없거든요. 이 근육과 피부를 당기기 위해서 기존의 하안검 방법처럼 전체적인 절개가 아닌 이 눈 옆쪽에 0.7에서 0.8cm 정도의 절개 범위를 넣어서 이 근육이 처진 부분을 보통 우리가 라테랄 칸토플라스티 혹은 뭐 라테랄 칸토팩시라고 부르는 수술을 이 부분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피부 자체도 남는 부분은 이 끝부분을 통해서 끌어올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환자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부에 주름이 질 때, 피부가 처질 때 안쪽과 바깥쪽이 동시에 처진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피부가 처지는 부분 중에 가장 빠른 부분은 바깥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 부분의 피부만 어느 정도 당겨져도 이 안쪽 부분에 처져 있던 부분 자체는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가질 수 있는 애교를 그대로 살리면서 대신에 흉터는 최소화하되, 그렇다고 흉터가 무조건 안 남느냐, 그건 아닙니다. 수술 자체가 이제 피부를 절개하는 모든 수술 자체는 흉터의 위험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게 그 정도로 심할 정도의 흉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듀얼 플레인 하안검은 결국 그거죠. 눈 밑쪽에 내가 가진 조직, 약해진 부분 파악하고, 그 파악한 부분 중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나의 눈매나 애교는 최대한 지키되 흉터는 최소화해서 하는 수술 방법, 이것이 듀얼 플레인 하안검입니다. 이 환자분들 사진으로 보면요, 일단은 지방이 처지면서 고랑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근육과 피부도 함께 처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듀얼 플레인 하안검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애교가 좀 더 덜해 보이는 분들에게는 지금 이분처럼 이분 지금 보면은 요 옆쪽에 붙여놓은 요 듀오더미 절개 범위거든요. 그러니까 애교 쪽은 절개 범위가 없습니다. 애교는 본인의 애교 근육을 그대로 살리되 상대적으로 이 칸토플라스티 하는 부분, 이 끝부분 쪽에 근육과 피부를 당겨 올리니까 상대적으로 애교 자체가 좀 더 드러나 보이는 효과가 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왜? 안쪽의 지방과 경막에 대해서는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로 최대한 탄탄하게 되돌려놓은 상태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나의 눈 밑의 층을 가장 탄탄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수술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 성립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방법이 성립이 되려면 내가 피부의 처짐이나 근육의 처짐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50대 중반, 60대 초반 이 정도 나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듀얼 플레인 하안검이 훨씬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이 듀얼 플레인 하안검은 이제 알겠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또 유리하냐? 자, 하안검 수술을 한번 하셨다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이 하안검을 한번 하고 나면 이 하안검의 재수술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피부를 절개하는 건 굉장히 리스크해집니다. 왜냐? 리트랙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이 리트랙션 현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눈꺼풀 뒤집힘이라 하는데, 이 눈꺼풀 뒤집힘은 이 피부가 당겨지면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 의사들도 100%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특히 하안검 재수술에서는 그 위험성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하안검을 하고 나서 보통 10년, 15년 후가 지나셔서 또 고랑 부분이나 불룩한 부분, 결국 뭐다? 노화가 또 오면서 조직이 약해진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수술을 생각하실 때 부작용 자체를 최소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눈밑을 현재보다는 좀 더 탄탄하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이 듀얼 플레인 하안검은 하안검 재수술 환자분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처음 수술하시는 분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안검 재수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환자분들이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땐 이 듀얼 플레인 하안검이 어떻게 보면 좋은 툴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 듀얼 플레인 하안검에서 기본적인 개념은 그겁니다. 나의 모든 눈 밑의 층을 최대한 탄탄하게 되돌린다. 눈 밑의 수술의 목표는요, 여러분, 우리가 쌍꺼풀 수술하듯이 코 수술하듯이 몇 미리를 높이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눈 밑의 수술의 모든 개념은 내 눈 밑을 최대한 탄탄하게 되돌리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듀얼 플레인 하안검 같은 경우에는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로
이제 우리가 지방층이나 경막층 최대한 탄탄하게 되돌리고, 근육층이나 피부층에 대해서 처진 부분에 대해서는 피부에 약간의 절개를, 최소한의 절개를 통해서 끌어당겨줘서 최대한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탄탄한 상태로 눈 밑을 되돌린다. 제가 오늘은 이제 주얼 플레인 하안검을 설명드리면서 눈 밑의 수술의 목표가 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상태일 때 어떤 수술이 필요할지, 하안검의 재수술일 때도 이 수술이 유용한지, 이런 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수술이든지 100이 가장 완벽한 효과라면 여러분들은 항상 목표를 85에서 90을 두셔야 됩니다. 이 100에서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되돌리기가 너무나 힘들거든요. 우리가 성형이라는 건 내가 좀 더 곱게 늙어갈 수 있고, 내가 좀 더 고와지고, 내가 좀 더 이뻐질 수 있고 생기있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고운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성형이라는 건 오버 커렉션 되지 않게 항상 85에서 90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원장이었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